자, 오늘은 소화의 생리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화의 생리학. 소화가 뭘까라는 부분을 가지고 오늘 살펴보겠는데요. 그럼 사실 우리가 보통 건강하다라고 말하면 잘 먹고, 잘 자고, 네, 그것도 포함되나요? 네. 근데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아기의 건강 상태를 변의 무슨 색깔로 본다고요? 황금색. 그렇죠. 그래서 뭐 한동안 뭐 황금똥을 넣는 아이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죠. 변은 우리 몸의 소화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먹은 음식이 우리 좀 저기 밖에 꺼주면 안 될까요? 내가 먹은 음식이 잘 소화가 되면 나오는 배설물이, 근데 물론 뭐 이제 상태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틀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간즙, 담즙 분비가 되면 약간 푸른색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야채를 많이 드시거나 소금량이 적어질 때도 역시 색깔이 푸른색이 될 수 있고, 과식을 하면 변이 질게 될 수도 있고 냄새가 나기도 하고, 연소가 안 되면 조금 먹어도 그것이 굉장히 이제 냄새가 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변의 상태가 소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변이 안 좋으면 뭐 식이섬유가 부족한 변이 안 좋죠. 초식 동물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먹은 음식보다 나오는 변이 더 많아 보여요. 초식 동물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섬유질이 많으면 굉장히 많은 변을 보게 됩니다. 근데 육식을 많이 하게 되면요, 변이 적어요. 네, 변이 적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음식을 먹어서 나오는 변을 이제 관찰하는 거 참 중요한데요. 좀 약간 그렇지만 변을 보고 나서 내 변이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좀 이렇게 한 번씩 관찰해 보시면 내가 먹은 음식이 연소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도 기름을 넣고 연소가 잘 되면 뭐 굉장히 그 매연도 적게 나오고, 그렇죠. 사람도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소가 잘 안 되면 가스가 발생해요. 그리고 냄새가 납니다. 변에서. 그 다음에 또 변이 때로는 설사가 나기도 해요. 뭐 변 상태 좋으세요? 여기 변 상태 다들 좋으시겠죠? 현미밥을 꼭꼭 씹어 드시면 변 상태가 좋고요. 자, 변 상태가 좋다 나쁘다를 가리는 곳이 장의 어떠한 역할입니다. 물론 뭐 그 대장에서 마지막 수분을 빼내고 변을 쫙 모아서 배설물로 밖에 보내지만, 사실 위장의 그 상태, 십이지장의 상태, 소장의 상태가 이제 마지막 대장에서 합쳐져서 나오는 게 변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위장에서 음식이 제대로 소화가 안 되고 내려가면 음식은 그 위에 할 일이 뭡니까? 위에서는 뭐 음식이 완전히 갈아지고 충분히 거기서 이제 산에 의해서 그 완전히 이렇게 그 녹고, 그 다음에 소화액을 이제 통해서 이제 그것이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시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위장에서 십이지장을 내려올 때는 이제는 약간 환경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산의 환경에서 알칼리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십이지장에서 알칼리를 만들어주는 물질이 나와요. 그때 이제 췌장이라든지 뭐 다른 곳에서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식사 후에 몇 시간 있다 물을 마시라고요? 2~3시간. 네. 그때가 언제냐면 위에서 아래 그 문이 열리면서 내려갈 때예요. 그때 이제 십이지장으로 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물입니다. 그때 마시는 물이 아마 하루 중에 첫 번째로 좋은 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로 좋은 물이 될 수도 있어요. 일어나자 마시는 물, 그 다음에 십이지장에 내려갈 때 마시는 물. 그래서 꼭 체크를 하셨다가 2시간 내지 3시간 사이에 물을 꼭 충분히 마셔줘서 여러분들 소화하는데 충분한 작용을 하게 만들어준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위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위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사실은요. 근데 위가 국자 모양처럼 생겨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음식을 계속 넣으면 위의 용량은 그대로인데 거기에 음식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그리고 음식이 과하게 먹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위가 늘어납니다. 위장이 늘어나요. 그리고 위가 아래로 처집니다. 아래로 처지는 것을 위 하수증이라고 하고, 늘어나는 것을 위 확장증이라고요. 확장증. 그래서 나중에는 똑같은 양을 먹어도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사과를 10개 먹어도 배가 안 고프다는 사람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안 부르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가 늘어나서 그래요. 진짜 뭐 보통 어떤 분들은 사과를 반쪽 먹어도 배부르다, 포만감 느낄 수도 있지만, 위가 늘어났을 때는 반드시 줄여야 됩니다. 그 줄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금식입니다. 네, 금식. 네.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아도 위가 늘어날까요? 늘어나요. 소화액이 막 나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거 굉장히 이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일이고, 우리가 걱정 근심이 딱 생긴다. 그럼 자율신경에 의해서 위장 상태가 정지돼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시고 나서 걱정 근심 스트레스를 반드시 내려놔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면 음식물이 정상적으로 소화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소화가 뭔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요. 그럼 우리 몸에는 이 소화관이 5군데로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입, 그 다음에 식도, 위장, 십이지장, 그 다음에요. 소장, 대장. 6군데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1차적으로 우리 치아가 있잖아요. 치아가 몇 개인 줄 아시죠? 치아가 제가 알기로는 32개로 알고 있어요. 32개. 예. 맞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 치아 중에서 가장 많이 씹어야 할 이게 뭐라고 하죠? 어금니가 20개. 네, 가장 많죠. 뜯어먹는 이에는 4개. 네, 위에 4개, 아래 4개인가요? 그래서 송곳니가 위에 2개, 아래 2개. 4개입니다. 4개. 8개로 말하는 분도 있고 4개로 말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적습니다. 그렇죠? 어금니에 비해서 훨씬 적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기를 먹게끔 치아가 발달이 된 거 아니죠? 그렇죠? 충분히 씹도록 우리 치아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는 뭐가 나오냐면 침 속에 굉장히 좋은 호르몬이 나와요.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 아밀라제라든지 파루틴이라든지 라파제라든지 이런 호르몬들이 막 분비됩니다. 근데 그 침샘이 막힌 사람들이 있어요. 침샘이. 요즘에는 막히셨어요? 이쪽에 암이 생겼는데 이 아이가 그때 몇 살이었냐면 20살 갓 넘은 아이였는데 폐암에서 전이돼서 지금 죽었어요. 침이 안 나와요. 음식을 아무리 씹어도 침이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침이 3군데서 나오거든요. 귀 밑, 그렇죠? 이하선이 나오고 타악선에서 나오고 설하선에 나와요. 턱 밑에, 혀 밑에. 이렇게 3군데 나오는데 침이 안 나오니까요. 사람이 음식이 맛이 없어요, 우선은. 그렇죠? 소화가 안 됩니다. 먹어도 전혀 그 음식이 영향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영양학자들이 말하는 그 영양이 음식 자체에 들어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음식 자체에 들어있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체내의 호르몬과 체내의 타액이나 위액이나 소장액이나 간, 쓸개즙의 합성이 될 때 더 중요한 영양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몸의 어떠한 여러 가지 호르몬들과 외부의 효소나 이 영양물질들이 같이 합쳐졌을 때 엄청난 영양소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냥 어떤 음식들에서 뭐만 뽑아서 먹는다, 이것은 전혀 큰 의미가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잘 먹고 잘 활동한다면 소화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언제 소화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쓰냐면 소화가 안 될 때. 그렇죠? 그 대표적인 질병이 위장병입니다. 위장병.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아주 이렇게 큰 질병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위장병, 위염이죠. 그 위염이 무슨 장피성 위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염이 있죠. 크게 나누면 4가지가 있어요. 위염이.
그 위염은 급성과 이제 만성으로 되어 있지만 만성 위염들은 특히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의 질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참 위염이라 했나요? 위염은 음식을 먹으면 어떤 위염은 소화가 아예 안 되는 위험도 있고 어떤 위험은 배가 안 고픈 위험도 있고 그렇죠. 속이 시린 위험도 있고 위에 산이 또 역류해 가지고 식도에 또 자극을 주는 염증이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때 우리는 뭐를 생각하게 되냐면 야, 소화가 참 중요한 것이구나. 근데 보통 암환우 분들은요 이 소화 별로 큰 걱정 안 하거든요. 잘 되시죠? 잘 되시나요 우리? 예. 거의 잘 되시죠 소화가? 예. 잘 되다 보니까 소화에 별로 신경 안 써요. 아토피 환자나 위장병 환자나 이런 환우분들은 본인이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니까 뭐 이렇게 덜 먹어지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걸리기도 하는데 아니면 또 뭐 증상이 나타나니까 사실 암 환우분들은 증상이 거의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몸을 정말 예민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네, 뭐 아까 말씀하신 탄수화물 중독 뭐 누가 지어냈는지 몰라도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네. 어쨌든 우리 몸을 예민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암을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꼭 설탕을 먹어야만 당분이 우리 몸에 암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설탕을 먹지 않고도 암을 키울 수 있는 방법. 우리 몸에 탄수화물의 그 포도당이 지나칠 때, 혈당 피크가 많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를테면 과일과 곡식을 같이 섞어 먹을 때. 혹은 또 내가 먹은 음식의 여분의 양이 사실은 당분이거든요. 일부는. 당분이 내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지 못할 때 그것이 사실 암의 밥이 돼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하다가 야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안 먹으면 암이 낫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다고 사람이 굶고 살 수는 없잖아요. 먹은 음식에 뭐가 생겨요? 당이 이제 피크가 이제 올라오죠. 여러분들 혹시 식사를 하시면 혈당을 재보시면 당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이거는 당연히 올라가죠. 식사하시면. 근데 혈당이 빨리 올라가는 음식이 있고 천천히 올라가는 음식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빨리 올라가는 음식은 흰쌀, 흰 밀가루, 인스턴트 식품들 굉장히 빠르게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도 빠르게 뚝 떨어져요. 근데 현미라든지 이런 자연식품들은 빠르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천천히 올라가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간식을 하거나 과식을 하거나 폭식을 할 때 그 혈당은 역시 굉장히 급격히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는 그냥 더부룩하거나 가스만 차야 소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진짜 소화는 뭐냐면 내가 먹은 음식이 내 몸에 충분히 영양소가 되는 것이 진짜 소화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가 보통 이 식물은요, 이 자체의 체구성과 생활활동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무기질과 태양의 빛 에너지로부터 채내서 직접 합성합니다. 이 합성을 광합성이라고 해요. 광합성, 햇빛을 받아서 수분과 무기질을 통해서 이제 합성한. 그래서 이제 각종 영양을 뿌리와 잎으로 이제 공급을 받잖아요. 뿌리에서 공급받고 잎사귀에서 공급받고. 근데 사람은 뭐 여러분이 아무리 어싱해서 뭐 발을 흙에 닿고 그다음 햇빛을 본다고 해서 영양이 얻어지나요? 얻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인체가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을 직접 합성하는 능력이 없어요. 대신에 어떤 능력이 있냐면 어떤 외부적인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것을 배나 아니면 몇 배나 합성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단백질 21가지에서 아미노산 21가지에서 10개만 먹어도 11개 합성되는 거. 뭐 이런 놀라운 기능들이 있어도 없는 것에서 합성할 수 있는 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크게 세 가지 영양소, 우리 신사모님 세 가지 영양소가 뭐죠? 두 분이 한번 세 가지 영양소 맞춰보세요. 해주세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 네. 이 세 가지 영양소가 사람의 몸을 움직이는데 가장 기본 영양소였어요. 1800년대 당시에 미국에서는 설탕이 최고의 영양제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설탕이 포도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이 쌀이 알고 보니까 설탕이다. 그럴싸하죠. 우리가 먹는 오트밀 죽이 설탕이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 뭐 밥을 끓여 먹을 필요 없이 뭐만 먹으면 된다? 설탕만 퍼먹으면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당분 어지러울 때 당분 먹으면은 기력이 팍 살아납니다. 그죠? 링겔을 맞거나 이제 그 포도당 주사를 맞으면 기력이 생겨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과하게 당을 먹다 보니까 치아도 상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이 굉장히 망가진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면서 단백질이라든지 지방질이라든지 그런 물질들을 점점 발견하게 되다가 최근에는 뭐뭐가까지 발견됐을까요? 1800년대 후반에는 에드워드 하웰에 의해서 효소가 발견되고 미네랄, 그 다음에 미네랄이 무기질이죠. 16가지, 뭐 거기에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인, 뭐 이런 미네랄 발견되고 또 최근에 좀 더 근래에는 파이토케미컬, 그렇죠? 여러분들이 드시는 색깔 있는 음식에 굉장히 자기 몸을 방어하는 시스템, 독소도 발견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영양학책을 제가 이제 보니까 거기는 물까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물이 우리 포도당을 움직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물질을 한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식물을 우리가 섭취할 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활력을 얻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 포도당에도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포도당에도 탄수화물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쉽게 말하면 복합 탄수화물과 단순 탄수화물로 말해요. 그냥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말은 사실은 없는 말입니다. 단순 탄수화물은 뭐냐면 껍질을 벗겨낸 거. 그리고 이제 복합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섬유질이 살아있는 음식, 이런 부분을 말하고요. 이제 우리가 보통 소화력이 약하게 되면 곡식이라든지 견과류, 지방질이 소화가 좀 힘들겠죠. 그러니까 단백질 과하게 섭취하거나 지방질을 과하게 섭취하면 소화가 굉장히 잘 안 됩니다. 그때는 이제 소화가 잘 안 된다 느껴질 때는 단백질이나 지방질을 아주 줄이는 게 좋습니다. 줄이고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곡식이라든지 야채라든지 이런 식물들을 충분히 드셔주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자, 이 포도당은 분자가 작습니다. 그래서 그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소화기관에 그대로 흡수시킬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꿀이나 설탕을 먹게 되면 위에서 흡수해 버려요. 소화 안 시키고 흡수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전분화된 포도당을 섭취하게 되면 그것이 소장까지 가야 거기서 흡수되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만약에 당분만 먹는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가 포도당을 과일이나 혹은 또 설탕이나 당분에서만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은 굉장히 산성화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혈당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혈액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천천히 이게 우리가 보통 이 나무, 가꾸목이라든지 이런 합판들은 불에 떼면은 금방 타버리잖아요. 근데 통나무를 떼면 시간이 훨씬 오래 가죠. 같은 원리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소화기관은 하나의 긴 관인데 이 소화기관에서 소화액이 나옵니다. 소화액. 자, 우리 쉽게 말하면 입에서는 침을 분비하고요. 위에서는 위액을 분비하고 위액 안에는 펩신과 염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위는 굉장히 강한 산들이 들어있어요. 강한 산. 근데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뭐 위산이 많이 나온다고 걱정하나요? 속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를 먹어요? 개포스 먹죠. 위산 억제하기 위해서. 위산 억제제들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아세요? 혹시 얼마나 안 좋은지 아세요? 위산 억제제가? 드셔봤어요? 위산 억제제가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주위의 사람들도 먹지 말라고 하세요. 우리 몸은 그렇지 않아도 위산이 안 나와서 걱정이에요. 20대가 지나면 30대, 40대, 50대 정도 되면은 거의 50대 절반 이상의 위산이 생산되지 않아요. 위산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위암이라든지 대장암이라든지 그 음식물의 부패에 따라서 각종 암이 일어나는 거예요. 위산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음식을 부패로부터 방지합니다. 그리고 내 몸을 외부의 침입자들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엄청난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근데 위산이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 위산이 많이 나와서 속 시렸던 것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럼 왜 속이 시렸냐면 위산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위산이 나와야 될 때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말아야 될 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간식 문화에서 생겨난 거예요. 간식을 하게 되면 위액이 분비가 되죠. 촉진되죠. 우리가 보통 신 거만 생각해도 침이 고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먹었던 그 시간에 위액이 베이스가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위장을 잘 습관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12시 반에 식사를 하다가 한 1년을 식사하다가 갑자기 1시로 바뀐다. 아니면 2시로 바꾼다. 아니면 아침에 7시에 식사하다가 9시에 식사한다.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 먹었던 시간에 배가 굉장히 고픕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그걸 습관화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하루에 8번을 간식하던 사람은 그 8번마다 무슨 느낌을 받냐면 배고픈 증상을 받아요. 그게 이제 위액이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지나치다 보면은 나중에 위액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네. 우리 몸에는 하루에 위액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이 바로 아침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침은 반드시 먹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입에서 소화는 여러분들이 뭐 잘 다 아시는 부분처럼 그냥 씹어 드시면 됩니다. 다른 거 뭐 염려할 필요 없이 씹어 드시면 되는데 지금 위에서 소화와 소장에서 소화가 가장 오늘은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요. 위장에는 음식이 몇 시간 동안 있을까요? 네, 한 2시간 정도 있습니다. 2시간 정도. 근데 이 2시간 동안 위에서는 2가지 운동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연동 운동과 하나는 화학 운동을 합니다. 한 가지 운동은 소화액을 거기다 이제 쏟아 붓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운동은 이 음식을 계속 갈아주는 거예요. 위에는 뭐 치아가 없지만 씹어서 먹은 음식을 완전히 즙처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위장에서 음식이 12장을 넘어갈 때쯤에 보통 정상적으로 소화될 단계의 음식은 아주 부드럽다는 거예요. 아주 부드러워서 점액질처럼 부드러워져야만 정상적인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빨리 씹어 먹게 되면 그런 상태의 양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꼭꼭 씹어 먹는 것도 좋고, 근데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아무리 많이 씹어 먹어도 과식을 한다. 그러면 이 위는 한 60~70%까지 차야 위 자체가 운동을 시킬 수 있어요. 공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음식을 섞어버립니다. 근데 음식이 꽉 차게 되면 그 작용을 잘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먹다 차면 음식을 꽉 차면 어디까지 찼다고요? 음식이? 목까지 찼다 그러죠? 그거 그냥 없는 말 아닙니다. 그렇죠? 없는 말 아니에요. 뭐 일본의 식신여대 보면은 우동 몇 그릇을 먹어요. 막 한 40그릇, 50그릇. 근데 허리가 24에서 나중에는 이렇게 한 40 몇 가지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그 위장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그렇죠? 반드시 단명합니다. 스모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양을 먹죠. 나이 40, 50 되면 거의 다. 일본 스모 선수 빠져 죽죠. 요즘 스모 선수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알고 제가 아는 스모 선수들은 그냥 단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요? 위장 관리가 안 되니까. 사람의 수명은 위장과 관련이 되어 있다. 여러분 이거 확신하세요? 확신하세요? 다른 데가 아닙니다. 위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수마을에 관한 책들을 한 1~20권을 읽어봤어요. 장수마을에 관한 책들만. 근데 한결같이 빠지지 않은 게 있습니다. 뭘까요? 소식이에요. 어떤 나라의 특정 음식은 이거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자들이 이렇게 취재할 때 보면요. 야, 이 장수마을에 이거 발효식품 먹어서 장수하나 보다. 발효식품 많이 먹자.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야, 이들이 양젓을 먹어서 장수하나 보다. 양젓 먹자. 이런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었어요. 소식입니다. 무엇을 먹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들은 굉장히 적은 양을 먹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에는 체중이 뭐 이렇게 점점 몸무게 키에 비해서 밸런스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정상이라고 해요. 예전에는 키에 110을 뺀 것이 정상이었지만 요즘에 그 정도 되면 말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키에 110을 뺀 정확한 키로수인데 사람들은 저거를 보고 굉장히 말랐대요. 네. 근데 다른 장수 마을에 가면 다 그렇게 왜소해 있어요. 굉장히 근육질이고 왜소하고 많이 걷고 소식을 하는데 그게 그 사람들이 오래 사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언제나 오키나와도 그래요. 그 단어까지 있습니다. 절대 많이 먹지 말자. 어느 정도 양이 차면 버리더라도 숟가락을 내려놓자. 이런 격언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게 하쿠 뭐라고 있던데 어쨌든 오키나와나 사르데나나 로마린다 굉장히 다 소식하거든요. 그리고 그 나라들의 특징들은 어떤 음식을 먹어도 그래요. 음식을 가볍게 먹는다. 자, 음식을 어떻게 먹는다고요? 가볍게 먹는다. 실제적으로 스프를 먹더라도 그 스프하고 마른 음식 딱 한 가지만 먹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전혀 안 그렇습니다. 밥, 채소, 김치, 찌개, 국 그냥 한꺼번에 같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위장이 무겁죠. 그렇죠? 물론 뭐 찌개를 갈아 놓으면 죽이 되지만 근데 보통은 위장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그렇게 다른 나라들은 먹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한식의 문화가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점들. 그것을 좀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도 저도 이제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위장을 가볍게 해야 된다. 특히 하늘을 나는 새 그리고 천년을 산다고 하는 학 다 위가 가벼운 걸로 이제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참 이 문제가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음식을 조금 드시는 분들은 제가 보면 절제를 잘하는 분이라서 조금 드시는 게 아니고 입맛이 없거나 아직 안 당겨서 조금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음식이 굉장히 많이 당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음식이 들어와져요. 그때 우리는 이제 좀 더 어떤 절제 의식을 가져야 되냐면 반드시 내 몸을 살리자. 그렇죠. 그런 절제 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 절제를 본능적으로 내가 그것을 확실하게 이겨내지 못한다면 반드시 음식에서 좀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식단을 좀 더 신경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구정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뭐 계획은 아마 2월 중순 구정 전후로 이제 다 옮겨질 것 같은데 좀 약간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는 조금 더 이 식단 자체에 굉장히 좀 절제될 수 있으면서도 영양이 충분한 음식들을 제공할 이제 그런 부분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사실 이 뉴스타트의 원리 가운데 절제가 없으면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 절제는 음식물 절제도 있고, 그렇죠. 식욕의 절제도 있고, 종류의 절제도 있고, 스트레스의 절제도 있고, 모든 절제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마 뉴스타트에서 제일 힘든 게 사람들에게 제가 쭉 여쭤보면 뭐가 제일 힘들더냐? 운동도 안 힘들어요. 그 다음에 영양도 안 힘들어요. 물 마시는 거 안 힘들어요. 햇빛 보는 거 안 힘들어요. 뭐가 힘들다고 할까요? 절제가 최고 힘들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도 그런 말 했죠. 이기기를 원하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절제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소화의 생리학, 사실은 소화의 생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절제 의식이고 그 다음에 나가서 이제 배합이라든지 그 다음에 올바른 식사법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조금 더 먹어서 일반 음식을 조금 덜 먹고 그리고 조금 더 절제해서 정말 우리 몸과 마음이 또 특별히 여러분들의 건강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